새벽 6시 천안 근교의 햇빛 요양원에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복도 끝 301호실. 정미숙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오른쪽 팔이 떨렸습니다. 왼쪽 다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이었습니다. 젠장,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남에게 신세지는 일이 가장 싫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요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자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꽃은 이미 지고 작은 열매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주무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정리하고 인수인계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미숙은 그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 요양보호사님이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다은 씨, 경력도 많고 원장님이 직접 추천하신 분이래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 다은이 처음 301호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디퓨저를 꺼냈습니다. 자두향이었습니다. 정미숙 어르신, 안녕하세요. 다은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35세, 단정한 헤어스타일, 깨끗한 유니폼, 조용한 미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미숙은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처음 뵙습니다. 다은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침대 시트 갈아드릴게요. 그녀는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숙의 몸을 옆으로 돌리고 시트를 벗기고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다은의 왼쪽 팔목, 얇은 반팔 유니폼 사이로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가늘고 길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팔은 어쩐 일이에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다은은 짧게 대답하고 소매를 내렸습니다. 점심시간. 다은은 미숙 앞에 미음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숟가락을 쥐게 도와주고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손을 받쳐줬습니다.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미숙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다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숙의 손목을 가만히 잡고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미숙은 결국 입을 벌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자두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향 익숙한데. 자주 쓰는 향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셨거든요. 다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네, 오래전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요양원 원장실. 오정아는 책상 앞에 앉아 인사기록 카드를 펼쳤습니다. 최다은, 경력 8년, 자격증 보유, 추천 일란에는 개인 추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은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모르겠지.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천안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정미숙이 대표였던 그 공장, 최다은의 아버지가 죽었던 그곳. 이제 시작이구나. 정화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안 섬유 야간 작업 중 사망사고 회사 측 개인 부주의 주장. 1995년 8월 17일자 기사였습니다. 저녁 6시. 다은은 미숙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침대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다은 씨, 미숙이 불렀습니다. 다은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디서 일하셨어요? 전에 여기저기요. 병원도 다녔고 재활센터도 다녔어요. 그 전엔요? 다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미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계 소리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낡은 재봉틀, 컨베이어 벨트, 야간 작업장의 형광등. 미숙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지금 그게 떠오르는 거지?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미숙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다시 301호실 문을 열 것입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사고 보고서 사본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추차였습니다. 301호실 문을 열자 미숙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르신, 주무셨어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잘 잤어요. 미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보온병을 테이블에 놓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미숙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오늘은 혈압 재고 간단하게 목욕하실 거예요. 목욕은 싫어요. 몸을 씻어야 기분도 좋아지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욕실. 다은은 미숙의 옷을 벗기고 샤워 의자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물이 뜨거우면 말씀하세요. 다은은 등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 씨, 전에 어디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죠? 다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어디였어요? 천안이요. 천안이면 섬유 쪽. 네. 아버지가 일하셨어요. 다은은 다시 등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복도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301호 어르신, 좀 까다로우시죠? 젊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응. 옛날에 공장 대표하셨대. 성격이 좀 세시지. 선배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다은 씨가 잘 맞춰드리던데요. 그래도 오래 못 갈걸. 저번에도 보호사 3명 바뀌었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다은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 다은은 미숙 앞에 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호박죽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드셔보세요. 난 단 거 안 좋아해요. 미숙은 숟가락을 밀어냈습니다. 몸에 좋아요. 조금만 드세요. 싫다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은은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숙의 입 앞에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왜 자꾸 강요해요? 난 먹기 싫다고. 미숙은 손으로 그릇을 쳤습니다. 죽이 쏟아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이불 위로 흘렀습니다. 다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죄송해요. 미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걸레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표정 없이 미숙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2시, 원장실, 정화는 다은을 불렀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다은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301호 어르신 알고 있지?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지원했어요. 왜? 복수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화는 다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던데?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다은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옛날엔 강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무너진 사람이에요.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건데? 계속 돌볼 거야? 모르겠어요. 다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녁 6시. 다은은 미숙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미역국이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은은 물컵을 채워주고 휴지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은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르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요? 예전에 공장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장이었어요? 미숙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 아버지도 공장 다니셨거든요. 어디? 천안이요. 섬유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가 어르신 공장 맞죠? 다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 8월 17일, 야간 작업 중에 사고가 났었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건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다은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그때 사고 보고서예요. 회사 측에서 개인 부주의로 작성했죠. 미숙은 봉투를 봤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안전장치 고장. 과로. 그걸 알면서도 회사는 야간 작업을 강행했죠. 미안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다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30년이 지나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밤 10시. 미숙는 홀로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최병호 당시 42세. 사고 원인 개인 부주의. 회사 책임 없음. 마지막 줄 서명란에 정미숙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최병호. 미숙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졌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딸이 다은이었구나. 미숙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은은 자취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을 꺼낸 것이 옳았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 걸 그랬을까?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웃고 있던 얼굴. 피곤해도 딸 앞에서는 웃던 사람. 다은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모르겠어요, 아버지.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침묵만이 방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선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301호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스스로 밀어 그곳까지 간 모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쟁반을 놓고 커튼을 정리하고 침대 시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죽 식으면 드시기 힘드세요. 괜찮아요. 미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은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만 채워두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다은 씨, 미숙이 불렀습니다. 다은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걸 묻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다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말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알아요. 미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다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오전 11시, 복도에서 정아가 다은을 마주쳤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말했어요? 제가 누군지. 다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모르겠어요. 다은은 정아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장님, 전 그 사람한테 뭘 바라는 걸까요? 사과? 용서? 아니면 그냥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고통스러운지. 정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어? 고통스러워 보이던가?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해. 그래야 너도 저 사람도 편해질 거야. 정아는 다은의 어깨를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 다은은 301호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침 죽은 그대로였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배 안 고파요. 안 드시면 약도 못 드세요. 그럼 약도 안 먹으면 되죠.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다은은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도 감정적이었어요. 아니에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말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들을 의무가 있고.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말하고 나니까 후회됐어요. 다은은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었는데 왜 입을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후회돼요. 말한 게 네, 왜요? 어르신이 힘들어 보여서요. 다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미숙은 다은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란만 있었습니다. 앉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네, 잠깐 앉아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다은은 망설이다가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노동청에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정보 공개 청구했어요. 언제? 2년 전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년 전부터 날 찾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요? 복수하려고? 아니요. 다은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봤죠? 네, 그래서 어땠어요? 다은은 침묵했습니다. 미숙은 다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워요? 모르겠어요. 다은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 같아서요.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쌍하죠. 나도 나한테 화가 나요. 어르신, 그때 난 회사를 살리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직원 100명이 먹고 사는 문제였으니까. 미숙은 봉투를 쥐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죽이면서까지 살릴 가치가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맨날 웃고, 제 걱정만 하고, 돌아가시기 전날도 제약용품 사오신다고 야근하신 거예요?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만 말씀하세요. 아니요. 100건 말해도 모자라요. 미숙은 다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은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잡지도 않았습니다. 어르신, 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요? 용서를 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지. 다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어르신도 힘들어 보이시고, 그럼 전 뭐 하러 여기까지 온 건가 싶어요. 미숙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다은은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방만 메고 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잠깐 쉬고 싶어요. 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며칠만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왜 가려고 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어르신도요. 다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밤 9시. 미숙은 홀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은 먹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약만 놓고 갔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잘못했습니다.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은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화였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네,
내일부터 김 선생님이 대신 들어가실 거야. 너 마음 정리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다은아, 네, 너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사람한테서.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봐. 확실하게. 그래야 너도 편해져.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다은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은은 다시 요양원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301호실에는 빈 침대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미숙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일주일 후 다은은 햇빛 요양원 현관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두나무 가지를 꺾어온 것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은은 301호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다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다은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은 씨, 뒤에서 정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장님, 어르신은 어디 가셨어요? 퇴원하셨어. 퇴원이요? 갑자기요? 정화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흘 전에 딸분이 모시러 오셨어. 서울로 가신다고 하시더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으셨나 봐. 다은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언제 놓고 가셨어요? 마지막 날 나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정화는 다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읽어봐. 그분이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을 거야. 정화는 방을 나갔습니다. 다은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 떨림으로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다은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30년 만입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 아버지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30년 전 나는 회사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지웠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어요. 나는 그저 겁이 났던 거예요. 책임지는 게 두려웠던 거죠. 당신이 온 후로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최병우 씨가 떠올랐어요. 그분의 딸, 그 어린 딸이 이렇게 자라서 나를 돌보러 왔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다은 씨, 당신은 나를 미워할 권리가 있어요. 평생 미워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강하고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딸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늦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두나무 아래 작은 봉투를 묻어뒀어요. 그 안에 당신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미숙 올림. 다은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자두나무가 보였습니다. 다은은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자두나무 아래에는 작은 흙무덤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무릎을 꿇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작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병호 님께 30년 만에 드리는 편지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은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죠. 딸 자랑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이 통장은 당시 회사가 지불했어야 할 보상금입니다. 30년간의 이자까지 계산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다은 씨가 쓰시길 바랍니다. 병호님, 편히 쉬세요. 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미숙 올림. 다은은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다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편지와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두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다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이제 놓아드릴게요. 그날 밤, 다은은 집에서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못 잊어서 제가 계속 힘들게 살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건 제가 행복한 거였죠. 미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전 제 삶을 살게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될게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은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정화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원장님, 301호실에 새 어르신 들어오시나요? 응. 다음 주에 오실 거야. 제가 맡아도 될까요? 정말? 네, 이제 진짜로 돌보고 싶어요. 미움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요. 정화는 다은을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다은은 정화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은 자두나무 아래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자두나무 묘목이었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세요. 서울에서. 다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두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 달 후, 다은은 301호실에서 새로운 어르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78세,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다은의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다은 씨,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네. 어르신, 산책 나가실까요? 다은은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소도 진짜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자두나무 옆에는 작은 묘목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물을 주었습니다. 다은 씨, 저 나무는 뭐예요? 자두나무예요. 제가 심었어요. 예쁘네요. 순자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다은도 함께 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다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다은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네, 정미숙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딸이 잘 돌봐줘서요. 미숙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다은 씨는요? 편지 받았죠? 네, 받았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떠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은은 자두나무를 봤습니다. 통장도 받았어요. 근데 어르신, 받아주세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은 씨, 네, 당신은 나를 용서했어요?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다은 씨, 네, 당신 아버지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로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그분 덕분에 당신 같은 딸이 있는 거예요. 네, 전화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다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응, 자두나무 묘목 잘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요양원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래요. 꼭 보러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다은 씨 누구랑 통화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옛날에 알던 분이요. 이제는 괜찮아진 분이요.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분한테 전화 왔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다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다고도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맞죠, 아버지? 전 아버지 딸이잖아요. 다은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다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자두향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그리고 이제 편히 쉬세요. 3개월 후, 가을이 왔습니다. 자두나무 묘목은 한 뼘 더 자랐습니다. 다은은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미숙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1995년 섬유공장 직원들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뒷줄 중앙에 젊은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앞줄 왼쪽에는 다은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은 씨, 이 사진 드립니다.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웃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젊고 행복했던 때였어요. 미숙. 다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301호실로 갔습니다. 액자를 창가에 놓았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잘생겼네요.
네, 착한 분이셨어요. 다은은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창밖 자두나무를 봤습니다. 어르신, 산책 나가실까요? 좋아요. 다은은 순자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자두나무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다은은 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 이 나무 제가 심은 거예요? 예쁘네요. 언제 심었어요? 얼마 전에요. 소중한 분을 기억하려고요. 순자는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르신도 잘 지내시겠죠? 우리 모두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한 아파트에서 미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그냥 별. 미숙은 차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예. 예전보다 편해 보이세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이제야 짐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 무슨 짐이요? 오래된 짐. 미숙는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제대로 살아야지.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두나무는 계속 자랄 것입니다. 다은은 계속 돌볼 것입니다. 미숙은 남은 시간을 바르게 살 것입니다. 용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돌봄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시작합니다.